캄보디아와 태국이 지역국경위원회 특별회의를 2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회의는 8월 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캄보디아 태국 비상국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와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에 나서며 양국의 신뢰 회복과 평화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제10차 란창 메콩 협력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외교장관과 3자 회담을 갖고 중국은 양국이 원한다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니몰 상무부 장관은 아세안 전력망 재원 조달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에너지 투자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캄보디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경제 재무부문 아세안 장관들과 은행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아세안의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에너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아랍에미리트의 2025년 상반기 교역 규모가 약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의류, 신발, 가방, 고무 등이며 UAE로부터의 수입품은 연료용 광물, 플라스틱 제품, 담배, 합성 고무 등이었습니다. 훈센 상원의장은 태국의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캄보디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을 최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훈센 의장은 캄보디아 내 코카콜라 공장이 고용과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은 캄보디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놈펜 남부 제3순환도로 구간인 시진핑대로의 일부가 메콩강 다리 건설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2월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진핑대로는 총 길이 약 48km로 2024년 7월 19일 중국과 캄보디아 수교 66주년을 기념해 개통된 도로입니다. 뿌레아 스레이 이자나 바르만 경제화폐박물관이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촬영된 희귀 사진을 공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는 거리 풍경과 일상생활, 그리고 하일린에서의 보석 채취 같은 이례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어 캄보디아의 단면을 생생히 전합니다. 휴메니티 앤드 그린 내처럴의 강민구 대표가 8월 18일 코트라로부터 글로벌 지역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앞으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및 해외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캄보디아가 FDI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2025 그린필드 외국인직 접투자 성과지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전 세계 9위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2024년 비즈니스 서비스, 운송, 소비재, 자동차, 섬유 분야 등에서 전년 대비 13.5%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습니다. 태국과의 국경 긴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코르 유적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apsara청이 밝혔습니다. 청은 관광객들이 국경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캄보디아의 안전 대책과 보안 조치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70만 유로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다목적 현금 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이동 추적을 중심으로 최대 6개월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깜뽕 통주 캐슈넛을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GI 지위를 확보하면 캐슈넛 가격 상승과 수출 잠재력 확대와 함께 지역 공동 브랜드를 통한 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의 지원으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에 힘입어 2025년까지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중국의 지원으로 다양한 말라리아 퇴치 노력을 추진했으며 2019년 이후 말라리아 환자 수는 99% 감소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양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곧 시행될 예정인 국경 간 QR 결제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등과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베트남의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인 비에텔 IDC가 캄보디아의 국제 클라우드 브랜드 V클라우디아를 출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연평균 성장률 17.1%를 기록해 2027년까지 약 3억 7,1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의 제조업, 전기 배선, 건축, 건설, 공공인프라 분야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투자위원회와 일본 투자단은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과 투자 유치 의사 등에 대한 면담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감독원이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고 증권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ERC는 최근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 디지털 자산 넥서스와 금융기술, 블록체인과 디지털 증권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캄보디아가 7월까지 수입한 디젤, 가솔린, 연소가스 총액이 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감소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석유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요는 2030년까지 48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니몰 장관이 베스트 오브 인디아 엑스포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엑스포는 캄보디아와 인도가 함께 번영, 통합,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를 상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비즈니스 연결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 문화를 장려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캄보디아 후추 향신료 연맹이 후추 수출 촉진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일부 농가들이 입는 손실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판로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코레아 시아누크 경제특구에 6천만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가공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장에서는 알루미늄을 가공해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며 일자리 500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 국왕 노로돔 시아모니가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왕궁 측이 발표했습니다. 국왕 부재 기간 동안에는 훈센 상원의장이 국가원수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캄보디아 은행협회는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아세안은행협회의 지원을 받아 제4회 캄보디아 뱅킹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포용적 성장의 열쇠,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금융부문 관련자들이 참석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37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국가별로는 국경 긴장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가장 많은 관광객을 기록했으며 베트남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